안녕하세요, 람다람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캔버스와 레이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캔버스는 손그림으로 치면 도화지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포토샵을 켜서 하셔야 하는 게 새 캔버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 창에서 파일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드셔도 되고 컨트롤 N 단축키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둘 중 하나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창을 보시면 맨 위에 제목, 그 밑에 문서 유형, 고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은 캔버스의 이름이에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밑은 문서 유형인데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쭉 뜹니다. 용지 크기나 영상 사이즈,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폭, 높이, 해상도, 색상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폭과 높이는 캔버스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입니다. 옆에 화살표를 눌러 픽셀, 센티미터, 밀리미터 등 단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해상도는 화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72dpi, 150dpi, 300dpi 이렇게 사용합니다. 인쇄를 하시려면 꼭 300dpi를 사용하셔야 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림이라면 72dpi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보통 300dpi로 작업을 많이 해요. 캔버스 크기도 작품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위기에 맞춰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작업한 투타임이라는 영상과 염라가 비율이 달라요. 투타임은 염라에 비해서 가로가 짧아요. 4:3 비율인데요. 옛날 텔레비전 비율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 같은 레트로한 분위기를 줄 수 있어요. 염라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데요. 시네마스코프 비율입니다. 밑에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영화 같은 분위기를 줄 수도 있고 배경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역시 이것처럼 캐릭터의 전신을 보여주고 싶다면 세로로 길게, 영화 같은 느낌을 주거나 배경을 더 보여주고 싶다면 가로로 길게 설정하실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그림을 올릴 때는 정사각형 사이즈의 그림이 잘 맞을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 모드는 RGB와 CMYK 두 개를 많이 사용해요. RGB는 빛의 혼합, CMYK는 물감의 혼합입니다. 디지털 작업물은 RGB로 작업을 하고 인쇄를 하려면 CMYK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끔 회색 음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색이 안 칠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폭 1000픽셀, 높이 1000픽셀, 해상도 72dpi의 RGB 모드로 정사각형 모양의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얀색 캔버스가 생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레이어 창인데요.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자물쇠 모양은 레이어가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자물쇠는 클릭하면 해제할 수 있고 위에 자물쇠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잠글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삭제할 수 있는 중요한 레이어들은 자물쇠로 잠그면 됩니다. 배경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편집할 수 있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종이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누를 때마다 새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 옆 눈 모양 아이콘은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눈 모양이 있으면 보이는 레이어고 클릭해서 끄면 안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를 삭제할 때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 델레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새 레이어 1을 만들어서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레이어 2를 만들어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칠하면 먼저 그렸던 선이 색 때문에 다 덮이게 되는데요. 채색 레이어가 선 레이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어 2를 꾹 눌러서 레이어 1 밑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레이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종이 모양 아이콘 옆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룹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레이어와 똑같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레이어의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위에 표준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효과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곱하기입니다. 채색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곱하기로 바꿔보세요. 이제 아무 색이나 골라 그 위에 칠해보세요. 곱하기를 사용하면 밑에 깔려있는 색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명암을 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스크린과 오버레이입니다. 레이어에 좋아하는 색을 칠한 뒤에 스크린이나 오버레이 효과를 줘보세요. 빛 효과나 색을 보정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효과 옆에는 불투명도가 있는데요. 투명도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효과들을 주고 정도를 조정할 때, 스케치를 그리고 흐릿하게 만들어서 선을 딸 때, 불투명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빠른 작업을 위해서, 편한 작업을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같은 채색이 단순한 그림은 깔끔한 명암을 넣는 게 좋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채색한 곳에 명암이나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채색한 영역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인데요. 채색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의 레이어로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상태로 칠하면 색이 칠해진 부분에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클리핑 마스크와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질감 표현도 가능한데요. 구글에 텍스처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질감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저장하거나 복사해와서 원하는 곳에 클리핑 마스크를 만든 다음 오버레이로 질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로 조정해서 그 정도를 정할 수도 있어요. 적절히 사용하면 그림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보면서 사용해보세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사용할 그림을 그리다 보니 배경이 투명한 그림으로 저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배경의 눈을 꺼주셔야 합니다. 배경의 눈을 끄면 흰색이 사라지고 체크 무늬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체크 무늬가 투명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요. PSD, PNG, JPG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PSD는 포토샵 파일입니다. 저장해두셨다가 나중에 이어서 작업하실 때 써요.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PNG나 JPG로 많이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JPG로 저장을 하면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할 수가 없고 PNG가 화질이 훨씬 좋아서 PNG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레이어와 캔버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작업 속도를 올려줄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